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9도 등 18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탄소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반영한 데 이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탄소 산업은 아직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탄소 산업 총괄 조직을 설치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 정책 제도, 또 산업 육성, 또 해외 수출, 모든 전반적 분야를 탄소산업진흥원이 담당해서 방향을 제시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기간에만 1,1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기고 운영 단계에서도 매년 110억 원의 생산과 함께 120명의 고용이 유발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탄소산업을 육성 중인 경북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도내 키스트 전북 분원과 탄소융합기술원 같은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다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지역 탄소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 정치인들이 잇따라 당 지도부 진출에 실패하면서 전북 정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에도 선출직 지도부가 없어 전북 몫을 따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득표율은 28%로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51%로 과반을 넘어 정 후보의 결선 투표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출 때도 전북 정치인들은 쓴 잔을 마셨습니다. 삼선의 유성엽 의원과 재선 김관영 의원 등 전북 의원 2명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승자는 전남 김동철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춘석 사무총장을 빼면 당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춘석 사무총장도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전북 정치인들은 세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최고위원직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임명됐지만 바른정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달리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선출직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우리 전북 출신들이 많아야 전라북도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이 쉽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전북 출신의 지도부가 많지 않은 건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위기를 맞은 전북 정치권이 올 연말 국가예산 확보와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축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결국 수백 마리의 소를 내다판 농장이 있습니다. 보상 절차만 남았는데 이를 두고 방역당국과 농장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800마리 소가 북적였던 축사가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읍에서 데려온 6마리의 송아지들이 화근이었는데 결핵 걸린 송아지였던 겁니다. 2달씩 3차례에 걸친 검사에서도 결핵균 검출이 멈추지 않자 결국 방역당국과 농장 측은 모든 소들을 처리하고 이 축사를 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소는 살처분하고 나머지 멀쩡한 소는 도축해 팔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어린 소를 도축장에 보내는 거라 손해가 예상되지만 방역 당국이 준다는 보상비를 받으면 원가는 맞출 수 있겠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보상금이 6억 내지 5억이라고 그래서 대략 원가는 맞추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 전에 그 감축 출하를 하느라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하지만 300여 마리를 모두 내다 판 이후 방역 당국이 들고 온 보상 합의서에는 기대했던 보상금 5억 원 대신 8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이 나온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그 도태 권고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죠. 잘 키워서 천천히 출하를 했겠죠. 방역 당국은 돈에 관해선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이고 특히 5억 원이라는 보상금 규모는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입니다. 5, 6억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부족한 금액, 그러니까 다 안 커가지고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적게 받잖아요. 그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보상금 지급 요령에 보면. 추가적인 보상금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선을 긋고 있고 농장 측은 8천만 원짜리 합의서엔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갈등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빌린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고 속였습니다.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피해자들은 이런 꼬임에 넘어가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21살 이 모양은 지난 5월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빌린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친구 말에 속은 겁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고스란히 이양의 빚이 됐습니다. 원래 이번 달 연도까지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돈 갚느라 대학도 못 가고 돈도 안 모이고. 20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또래 친구들을 모아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업체 이름을 빌려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 확인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빌리는 걸 도왔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당 2천만 원까지. 15명이 받은 대출금 2억 2천만 원 가운데 무려 1억 7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빌린 돈은 구경도 못한 채 빚쟁이가 된 겁니다. 대출자들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과 같은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인인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대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대출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태조 왕건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 기도를 드렸다는 곳이 바로 임실에 있는 성수산입니다. 두 나라의 건국 설화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성수산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종합 생태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수려한 산세와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 임실 성수산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 와서 마음의 힐링을 하고 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풍수적으로는 구룡쟁주,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다는 지형을 갖춰 기도터로도 유명합니다.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이곳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뒤 환희담이라는 글씨를 남겼고 태조 이성계도 100일 기도를 드리고 조선을 창업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일 지성을 드리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더 드렸더니 하늘에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성수만세 성수만세 성수만세라는 3번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그래요. 고려와 조선 두 나라의 건국설화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은 임실 성수산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성수산을 찾는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휴양림터를 매입한 임실군은 이곳을 역사가 있는 생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의 설화로 유명한 성수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최대한 살려 태조 희망숲 등을 조성하고 53억 원에 매입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성계의 친필로 알려진 삼청동 비석 정비 등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비로운 개국설화를 갖고 있는 임실 성수산이 자연 속에서 역사를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국악 오케스트라가 창단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에 열립니다. 시군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완주군 6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록우산 국악 오케스트라가 창단했습니다. 전국의 초록우산 오케스트라 11곳 가운데 국악 오케스트라는 완주군이 처음으로 LS 전선이 앞으로 3년간 사업비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을 앞두고 홍보대사 위촉식과 기자간담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은 지난 홍삼축제 기간인 10월 21일 북부 마이산 일원에서 열리며 태진아, 장윤정, 서른도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관객들이 함께 춤도 추고 호흡을 해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원 시민도예대학이 하반기 개강식을 갖고 오는 12월까지 16주간의 교육 일정을 진행합니다. 1999년에 개관한 남원 시민도예대학은 지금까지 1,79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도자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424주기 의암 준논계 추모제가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논계 생가지에서 열렸습니다. 의암 준논계는 임진왜란 당시 외장과 함께 진주 남강으로 투신해 장수 3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화폐 수급 업무를 중단했던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다시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화폐 수송을 위해 대전이나 광주를 오가야 했던 전북 금융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새만금 SOC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만간 세계 잼버리 추진 준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 잼버리 추진 준비단을 정식 조직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